3단 헌식물의 한 살이 꽃과 열매를 관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성장 측정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물이 컸다는 걸 어떻게 측정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건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키를 재거나 몸무게를 재어 보았죠? 이것처럼 식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줄기의 길이도 알아봤고요. 또 잎의 개수, 잎의 길이 같은 것도 봤습니다. 줄기도 개수, 길이 이렇게 봤죠. 그러면 오늘은 생명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봅시다. 꽃과 열매가 생기는 과정을 관찰하여 설명해 봅시다. 이 내용을 학습 목표로 삼고 오늘의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62, 63쪽, 실험 관찰 31쪽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꽃과 열매를 활용해 본 적이 있나요? 꽃을 보거나 열매를 보거나 그런 거 말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거 뭔지 아나요? 봉숭아입니다. 이 봉숭아 잎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새송과 꽃잎을 넣고 이 꽃잎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던가 아니면 과일 샐러드를 먹는다던가 이런 샐러드 안에 보면 과일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씨앗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겠죠. 등등이 있습니다. 또는 꽃잎 차를 마신다던가 이렇게 꽃과 열매를 이용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돌아가 볼게요. 강낭콩 성장 측정 방법이 줄기나 잎의 길이와 크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줄기의 길이를 측정하고 또 새순 바로 아래까지 줄기 길이를 잰다고 했습니다. 이 새순이 여기 끝에 있는 작은 아이, 그래서 바로 이 아이 전까지 줄기의 길이를 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낭콩의 성장은 그렇게 줄기나 잎을 통해서 봤는데 나중에 나오는 꽃과 열매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책 봐주세요. 화분에 심은 강낭콩이 많이 자랐습니다. 강낭콩의 꽃과 열매, 씨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강낭콩 성장을 봤으니까 이번엔 그 다음 단계 꽃, 열매의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화분, 사진기가 필요합니다. 강낭콩의 꽃과 열매, 여기 꽃 위에 동그라미 안에, 밑에 동그라미 안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활짝 피다가 이 꽃이 지면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낭콩의 꽃과 열매를 관찰해 봅시다. 강낭콩 한 그루에 있는 꽃과 열매 개수를 세어 봅시다. 여기서 그루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나무, 식물을 세는 단위입니다. 강낭콩의 열매가 다 자라면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씨의 개수를 세어봅니다. 그 다음에 강낭콩의 꽃과 열매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처럼 꽃이 지고 꼬투리가 생겼어. 꼬투리 속에 씨가 들어있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낭콩 위에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요, 작은 몽우리가 생겨요. 꽃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몽우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무엇이 될까요? 이게 뭘까요? 꽃이 피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꽃봉오리라고 합니다. 이 꽃봉오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얘가 점점 커지면서 꽃봉오리가 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꽃이 된 다음에는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지면서 여기 끝에 보이죠? 이걸 꼬투리라고 합니다. 이 꼬투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꼬투리가 점점 커지고요.
여러 개로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꽃과 열매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험관찰 31쪽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강낭콩의 꽃과 열매를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고 강낭콩 한 그루에 있는 꽃과 열매의 개수를 써봅시다. 몇 월 며칠, 꽃의 개수, 열매 개수, 그 다음에 변화해서 며칠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적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꽃이 지고 꼬투리가 생기는 부분이 나중에 열매가 생기면 또는 꼬투리 개수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의 그림이나 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꽃의 개수 예를 들어서 4개였고 열매 개수 하나였어. 나중에 더 많아지고 열매도 더 많아지겠죠. 강낭콩의 열매가 다 자라면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씨의 개수를 써봅시다. 이 씨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여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개, 5개, 6개 등등 다양한 개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여기에서 꼬투리 하는데 이 꼬투리가 뭘까요? 꼬투리는 강낭콩의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생겨요. 이것을 꼬투리라고 합니다.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강낭콩이 다시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 속에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씨에서 다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꼬투리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낭콩 말고 다양한 식물의 씨, 꽃, 열매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과꽃이에요. 사과 씨앗이었고요. 열매가 됩니다. 그럼 복숭아도 볼게요. 복숭아꽃, 복숭아 열매로 돼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 과일이 되죠. 세 번째, 배입니다. 배 씨앗 작습니다. 배꽃이고요. 그 다음에 열매. 이어서 오렌지도 볼게요. 오렌지 씨앗, 오렌지 꽃. 흔히 보진 않죠. 열매가 달립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씨앗 그리고 꽃,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실험관찰 31쪽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왜 그럴까요? 얘네는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 씨앗을 퍼뜨려서 더 많은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낭콩의 꽃과 잎이 모두 똑같이 생겼을까요? 어떨까요? 같은 종이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강낭콩이니까 꽃, 잎이 모두 똑같이 생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낭콩을 키워보시면 그 강낭콩을 키우는데 잎사귀나 또는 꽃이 모양이나 색깔, 줄기의 모양 이런 것들이 크기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꽃의 색깔이 하얀색, 노란색, 연보라색 등등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모두 씨앗을 통해서 번식할까요? 식물은 모두 씨앗을 통해 번식하지 않습니다. 영양기관을 통한 영양생식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식물의 번식은요, 씨앗을 통해서도 있고 영양기관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이 영양기관이라는 게 영양소가 들어있는 곳, 그러니까 줄기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통해 가는 걸 우리는 유성생식이라고 부르고요. 씨앗을 통하지 않는 걸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 영양기관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꺾꽂이는 가지를 꺾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붙이는 건 접붙이기, 꺾꽂이는 가지를 꺾어서 그걸 씹는 거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제 우수한 품종을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식물은 씨를 심어서 가꾸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밖에도 식물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꽃과 열매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는 어떻게 다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